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일랜드의 국민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성을 꼭 집어서 이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이고 그리고 위험천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일랜드를 방문한다거나 또는 해외 어느 곳에서 아일랜드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아일랜드의 국민성을 여러분이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아일랜드인들과 이렇게 사교하는데 또 아일랜드를 방문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아일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아일랜드 민족 켈트족은 우리 한국인, 즉 우리 한민족과 매우 유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이렇게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아일랜드의 국민성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일랜드 국민성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들의 환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은 국내에서나 또는 해외에서 이방인을 만날 때 아주 따뜻하게 이야기를 걸어오고 또 따뜻하게 대접해 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BC 6세기에서 5세기경에 이 중유럽에서 이 켈트족이 민족 대이동을 해서 아일랜드 땅에 정착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켈트족이 아일랜드에 들어와서 확립한 법이 브레언법입니다. 이 브레언이라 함은 게일어, 아일랜드어죠.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로메이커, 즉 입법자, 그리고 재판관, 저지라는 뜻입니다. 이 브레언법에는 자기 집 앞이나 마을을 지나가는 이방인에게는 숙소를 제공하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융숭하게 대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타인에게 이렇게 친절하라, 타인을 잘 대접하라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브레언법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족의 구성원은 미성년자, 광인, 노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신의 소와 경작지만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은 모욕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것이죠.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혹은 관광으로 아일랜드에 오는 사람들은 아일랜드인의 호의적인 태도 그리고 기꺼이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낯선 사람과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는 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이런 태도, 성격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펍이나 또는 해외에서 아리시들을 만나면 금방 친구가 되고, 처음 본 사람에게 서로 맥주를 사주고 이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뭐 10년 만난 사람처럼 그런 따뜻한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태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인들은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서 이런 열린 마음을 이렇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일찍부터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EU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에 1973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오늘날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그때 아일랜드인들은 이런 오늘 EU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에 1973년에 가입한 이래로 이렇게 유럽 연합에서 유럽 연합 국가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잘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태도, 마음가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1949년에 영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국내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내향성을 이렇게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부터 이 보호주의를 철폐하고 바깥 세상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40년대 후반, 즉 1845년부터 1851년까지 지속되었던 감자 대기근으로부터 1980년대 경기 침체기까지 근 2세기 동안의 이주, 이민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들의 문학, 예술의 우수성, 그리고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호황, 그리고 최근에 부상하는 글로벌 스타일의 요리 등으로 인해서 아일랜드인들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자신감을, 긍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지구촌 사람, 진정한 세계인이라는 의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일랜드인의 특성은 전통을 중시하는 대가족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세계 각국이,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이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전통 문화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죠. 근데 아일랜드에서는 1960년대 TV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이 남의 집을 방문하고 또 집으로 이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국을 방문해 보면 알지만 영국 사람들 집으로 이렇게 사람을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아일랜드에 나가서 아일랜드 사람과 사귀다 보면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맥주를 같이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TV가 1960년대 이렇게 보급되기 이전까지 아일랜드인들의 그 달력에는 이웃집이나 또는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의 이 대소사에 대한 스케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인들의 장례 문화, 웨이크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장례 문화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뭐 3일에서 5일 동안 친지들, 지인들이 와서 걸쭉하게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고인을 떠나버린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아주 걸쭉하게 그런 즐기는 그런 웨이크 문화가 있는데, 이것도 타인을 이렇게 집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그들의 국민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일랜드인들은 종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 즉 그들의 종교가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그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아일랜드를 식민 통치할 때 1695년부터 형법, 피널 로라고 하는데 이 형법을 제정을 해서 인종 분리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 카톨릭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카톨릭 교도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했고, 그리고 공직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인들이 아일랜드어, 즉 게일어, 모국어 쓰는 것을 금지시켰고, 아일랜드 이 전통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일랜드인들은 이러한 영국이 억압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형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인 카톨릭은 아일랜드인들의 골수까지 이렇게 박혀 있어서, 스며 있어서 아일랜드인들은 오늘날도 이웃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의식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의식 때문에 아일랜드인들은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관대합니다. 여러분이 일전에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원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더블린 그래프튼 그 거리에서 이제 버스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술가들이 이 버스킹을 하면 그 앞에 이렇게 동전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다 이렇게 여러분이 동전을 놓고 가는 광경을 목격을 아마 그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아일랜드를 방문하면 거리마다 뭐 예술가들이, 어떤 사람은 이 초크 분필로 거리에다 계속 이 분필만 그림을 그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거기서 춤을 추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부르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이렇게 다 놓고 갑니다. 이것은 그들의 카톨릭 종교적인 성향, 그리고 그들이 남을 배려하는 관대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일랜드인은 매우 강인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지녔기 때문에 육체 노동과 스포츠에 강하고 2차례 세계 대전에서 훌륭한 전쟁 지도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이 켈트족들이 이렇게 물론 그 아일랜드인들은 750년 동안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다 보니까 지금 뭐 GDP 750불을 누리면서 영국보다 훨씬 잘 살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때는 기가 죽은, 풀이 죽은 뭐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굉장히 이렇게 호전적이고 아주 강인한 민족이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빨개 벗고 이렇게 온몸에 태투, 이 문신을 하고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도 아이리시라고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의 이 그 축구팀, 아일랜드 축구 선수들 많죠. 이 권총 세리머니로 유명한 로비 킨을 비롯해서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845년부터 1851년까지 감자 대기근으로 인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으로 이렇게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땅에서 또 캐나다 땅에서 이 사람들은 중국인들과 같이 육체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륙 횡단 철도를 놓는 데 있어서도 이 아일랜드인들과 중국인들이 다 그 육체 노동을 감내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이 강인한 민족이에요. 강인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들은 아일랜드의 그 슬픔의 역사, 비운의 역사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은 그 수많은 순교자들과 애국 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 단식, 또 극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냈던 그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일랜드인들은 이 말 재주가 있고, 그리고 다혈질이어서 화를 잘 내고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이 아일랜드인들은 아주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영어 감각, 이 말에 대한 감각이 아주 유별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이 문학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영미 문학사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인구가 460만, 남아일랜드가 460만, 북아일랜드가 180만, 토탈 640만 명이나 되는 이 작은 인구에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4명이나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문학에 있어서 아주 강국이죠. 뭐 춤도 노래도 강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문학은 아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종교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아일랜드의 산지에 있는 그 수많은 펍에서 밤새도록 논쟁을 벌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TV나 라디오 프로도 이 대담 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이 대화, 이야기는 그냥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해학이 서려 있고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어서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그러한 화수를 이 사람들이 이어갑니다. 여섯 번째로 아일랜드인들은 자의식이 강하고 역사의식이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나라보다 투철합니다. 자기 역사에 대해서,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투철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겠냐마는 7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슴속에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용서하지만 영국인에 대해서 영국인을 용서하지만 가슴속에는 잊지 않고 그들의 슬픔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고난의 세월, 긴 고난의 세월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인들의 이 독특한 역사의식, 이것에 대해서 아일랜드의 작가이자 정치가였던 브랜던 비어는 다른 나라들도 다른 민족들도 민족의식이 있다. 하지만 아일랜드인과 유대인들의 그 민족의식, 그 역사관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일랜드인은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고 즐깁니다. 실로 아일랜드는 문학과 음악 그리고 춤의 나라입니다. 아일랜드인들은 그들의 19세기 민요에 나오는 것처럼 선남선녀가 함께 춤추고 마시고 창문을 깨트리고 서로 욕을 하고 방탕의 생활을 할 뿐 결코 생각 따윈 하지 않으며 인생의 단맛을 쫓는 탕아로 살아갈 뿐이라는 그러한 구절처럼 자신들의 풍부한 삶과 문화를 예술로 즐기며 또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일과 시간에 대한 아일랜드인들의 이 느긋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시고잉리스죠. 이시고잉리스. 그래서 이러한 아일랜드인들의 느긋한 태도는 아일랜드를 찾는 또 아일랜드인을 만나는 사람들을 때로는 놀라게 합니다. 아일랜드인들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인들은 일을 제 시간에 끝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근원은, 그 이유는 농경사회의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7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영국인들이 다 수탈해 가니까, 다 빼앗아 가니까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느긋한 태도, 여유로움은 그들의 기나긴 식민 통치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막 돈을 전략하고 막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날 행복하게, 그날 재미있게, 그날 여유롭게 이렇게 즐기면서 인생을 진짜 음미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국민성은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일랜드인을 만나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또 아일랜드를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고려한다면 여러분이 아일랜드인들과 보다 좋은 관계, 그리고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보다 아주 즐거운, 보다 추억에 남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일랜드의 국민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